안녕하세요, 테크여행입니다. 벌써 아이패드가 처음 등장한 지도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그냥 아이폰에서 화면만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지만 아이패드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제품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분들에게 아이패드는 학업용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죠.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아이패드 구매를 앞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아이패드 라인업 중 어느 모델을 구매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선택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학생분들이 아니더라도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려는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이패드 라인업 선택뿐만 아니라 무언가 선택을 할 때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면 선택지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제거하며 좁혀가는 방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 단계씩 아이패드 선택 가이드맵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패드 프로와 하위 모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아이패드 프로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점적인 요소들을 나열해보면 강력한 A12X 바이오닉 프로세서,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은 내방향 스피커, 간편한 자석 방식의 2세대 애플 펜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여 고민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요소들을 크게 둘로 나누는 것이 고민 해결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바로 필요성 요소와 편의성 요소로 구분짓는 방법인데요. 먼저 필요성에 관련된 요소들부터 살펴본다면 A12X 바이오닉 프로세서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정도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요소는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 정도의 강력한 성능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죠. 따라서 해당 성능과 기능으로 인한 고민은 실용적인 면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 보여서 갖고 싶다는 마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의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에서 프로세서 성능과 화면 주사율은 잠시 배제하고 나머지 편의성 부분만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편의성 요소인 내방향 스피커와 애플 펜슬 2세대, 좀 더 추가한다면 페이스 아이디 정도까지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고민을 끝내지 못했던 마음이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든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아이패드 프로 사이즈 선택이 고민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아이패드 프로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휴대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휴대성이란 부분을 단순히 휴대하고 이동할 일이 많을지 적을지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11인치와 12.9인치 모델을 서로 바로 옆에 두고 비교하여 들어보면 당연히 체감될 정도의 무게 차이와 크기 차이가 있지만 실제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차피 둘 중 어떤 사이즈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휴대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그 차이가 편함과 불편함의 경계를 구분지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사이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휴대 중 사용 환경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아무리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생활 패턴이더라도 실제 꺼내서 사용하는 장소가 집, 학교, 사무실 혹은 카페처럼 책상이 있는 곳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큰 화면으로 실사용성이 훨씬 더 쾌적한 12.9인치를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대중교통 이동 도중에 사용하시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용 환경이 많은 경우라면 보다 작은 사이즈인 11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로 인한 체감은 들고 다니는 것 자체에 덜 무겁고 더 무겁고에서 느끼는 차이보다는 실제 꺼내서 사용하는 실사용 환경이 얼마나 쾌적하게 갖춰져 있고 여유로운지 혹은 좁고 불편한지에서 느끼는 차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이패드 미니를 고민하는 경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특히 이번 5세대는 많은 테크 채널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모델이죠. 오히려 태블릿보다 스마트폰에 가까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아이패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부담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고사양의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성능까지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저 또한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해당 포지션에서 대체할 만한 다른 제품이 전혀 없을 정도로 최고의 디바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에 추천할 순 없겠죠. 예를 들어 아이패드 미니의 작은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 분할 멀티태스킹이나 애플 펜슬 등을 활용한 드로잉 혹은 필기 등 상대적으로 화면이 큰 아이패드들에 비해 꽤나 불편함을 느낄 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업용으로 사용 시 화면 한쪽에는 동영상 강의나 서적 등의 자료를 띄워두고 다른 한쪽에선 필기를 하는 용도만을 보더라도 작은 화면인 아이패드 미니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본인의 주 용도를 고려했을 때 작고 가볍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작은 화면이 불편하지 않겠다라고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제품들보다도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결정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배제하고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에어 중에서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용적인 면에서는 이 두 모델 간의 차이가 가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패드 에어 3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모든 사양이 동일하고 사이즈만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더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에서 사이즈 차이는 실제 사용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패드 7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3세대 간에는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성능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지만 기기 사이즈 차이는 거의 없죠. 프로세서의 경우 성능 차이가 정말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 입장에서 아이패드 7세대의 A10 퓨전 프로세서의 성능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제가 즐겨보는 테크 유튜버분들 중 한 분인 방구석 리뷰룸님의 영상 중에 아이패드 6세대로도 전혀 무리 없는 4K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아이패드 7세대를 사용하며 성능 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차이가 이번 선택의 중점적인 기준이 될 텐데요. 디스플레이 차이로는 색 영역, 트루톤 기능, 그리고 라미네이팅 처리 정도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은 아이패드 사용 시 항상 시각적으로 직접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성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편의성 관점에도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패드 7세대의 디스플레이도 단독으로 사용 시 충분히 좋다고 느낄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부족함 없이 만족할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패드 에어 3세대의 디스플레이 성능이 정말로 의미 있는 상황은 사이드카 기능 사용 시 바로 옆에서 맥과 아이패드 간의 디스플레이 성능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경우, 혹은 애플 펜슬의 사용 빈도가 많아서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지 않은 화면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번 고민의 판단 기준은 A10 퓨전 칩의 성능이 부족할 정도의 용도가 아니라면 디스플레이 사양만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기종 선택 고민을 해결해줄 가장 실용적인 판단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아이패드 라인업별 특성 차이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있다 해도 제3자의 입장에서 아이패드 선택 고민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상황을 일반화하여 쉽게 특정 모델까지 바로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최고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결정이어야 하는데, 개개인의 만족은 실용성과 필요성 요소들만 충족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영상은 사실 개개인의 작은 욕심들을 조금이나마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방향의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아이패드 구매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용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그 이외의 요소들은 좀 더 포기하는 결정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만족감은 더욱 끌어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는 값비싼 제품이고 한 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기기인 만큼 꼭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스스로에게 정말 알맞는 아이패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들 모두 제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